안녕하세요. 유청 기자입니다. 오늘은 엠블럼 사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리버풀과 바르셀로나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 보셨죠? 그 경기를 보고 사실은 제가 바르셀로나를 하려고 하다가 리버풀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리버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리버풀이 제가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상당히 공부가 많이 필요한 팀이고 워낙 역사도 길고 엠블럼도 사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후회는 했지만 역시 다시 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리버풀 경기만 재밌는 게 아니라 리버풀의 역사 그리고 리버풀 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매우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리버풀 경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메시도 이 리버풀 엠블럼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리버풀 강의를 들으면 자신들이 패한 팀이 역사와 전통이 대단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버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제가 또 옛날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리버풀의 역사를 알려면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 영국의 왕입니다. 잉글랜드의 왕인데 킹 존이에요. 존 왕인데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실지 왕이에요. 이를 실자에다가 땅지인데 땅을 정말 많이 잃었다 라는 뜻에서 실지왕 킹 존이고 그리고 이분이 재밌는 게 사자시망 리처드의 동생이에요. 사자시망 리처드가 죽은 후에 어린 조카와의 이 알력 다툼에서 이기고 이제 왕이 됐는데 왜 실지왕이냐면 예전에 잉글랜드가 뭐 사실은 프랑스령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키텐이라고 이 보르도 지방 이 서쪽 해안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이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을 많이 잃은 왕 실지왕 존이라고 불리고 또 이분이 또 역사에 하나 이름을 올린 게 중고등학생들은 아실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헌장에 사인을 한 왕이 바로 이 킹 존입니다. 왜 사인을 했느냐? 사실 2014년에 그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가서 야, 세금 더 못 내겠다. 너 왕의 권리에 대해서 사인을 좀 해. 라고 한 게 이 대헌장의 시작이고 대헌장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나중에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왕의 권리를 성문함으로써 왕이 더 이상 요구를 못하게 하겠다. 왕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걸 가르자. 이랬던 것이 대헌장인데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 사인한 분도 이분입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또 리버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분이 리버풀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왕이에요. 사실 최악의 심지어 막장왕으로 불렸지만 리버풀을 건설하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잉글랜드의 지배권을 확립한 사람도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시겠지만 리버풀 시의 문장,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리버풀 시의 문장을 리버풀이 첫 엠블럼으로 쓰는데 이것도 존왕과 관련이 좀 있어요. 이 뒤에 새 보이시죠? 이 새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리버버드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서영욱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라이버버드랍니다. 라이버버드라고 읽는 거고요. 이 라이버버드도 존왕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독수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물고기 물어다 주는 새 있잖아요. 가마우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지의 새입니다. 불사조, 죽지 않는 새.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상징인데 이게 리버풀 예전의 시의 문장이에요. 지금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이 이 왕관을 쓰고 삼지창. 왜냐면 리버풀이 해안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버풀의 시티 카운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이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을 처음에 시위의 엠블럼에 썼고요. 포세이돈 옆에 있는 반인 반어, 이 사람은 아니죠. 반인 반신인데 트리톤이라고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 들고 있는 입에 대고 있는 게 소라 고등으로 된 나팔인데
저것으로 파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위에 범선 보이시죠? 위에 범선은 설명하겠지만 리버풀이 예전에 무역 그리고 배 이런 것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맨체스터에도 나오겠지만 맨체스터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는 리버풀이 사실은 영국의 서부 연안에 무역을 거의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라이버버드고요. 라이버버드가 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리버풀 앞바다에 있는 해초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문장이 써 있잖아요. 역시나 라틴어입니다. 데우스 노비스 아에크 오티아 페치트. 이게 정말 어려운데 뜻을 해석해 드리자면 이게 신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포세이돈과 트리톤이 바다를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바람이겠죠. 이 문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리버풀의 엠블럼에 대해서 알기가 정말 쉬우실 거고 왜 라이버버드가 리버풀과 그렇게 중요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리버풀의 첫 엠블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리버풀 엠블럼, 리버풀 C 엠블럼이 처음에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밑에 리버풀 C의 모토가 아니라 리버풀 풋볼 클럽이라고 써진 것이 다르면 다르답니다. 사실 이게 1892년에 나온 건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첫 이름은 사실 에버턴 FC 앤드 애슬레틱 그라운드였어요. 지금의 안필드를 쓰긴 했는데 머지사이드에 이제 같이 있는 팀이 에버턴이었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영국 축구협회에서 이름을 바꿔라. 에버턴이랑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992년에 일종의 팀을 분리하면서 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면서 리버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892년에 쓰였던 리버풀의 첫 엠블럼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1940년대, 1942년에 이제 이게 제정됐다고 하는데 가운데에는 라이버버드가 있고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 색깔이었어요. 이게 리버풀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과 흰색이었는데 사실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빌 샹클리 감독이 1959년에 팀을 맡은 이후에 1964년에 리버풀의 유니폼 색깔을 바꿔요. 상하이 모두 빨간색으로. 원래 빨간색 흰색이었는데 더 커 보이고 더 강해 보여야 된다면서 리버풀 유니폼을 바꾸기 전까지는 사실 여기 이 엠블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리버풀의 색깔은 흰색과 빨간색이었다. 물론 지금도 흰색과 빨간색을 쓰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빨간색을 쓰잖아요. 붉은색이 정체성인데 예전에 리버풀의 정체성은 붉은색과 흰색이었다는 것을 이 엠블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 당연히 이 양쪽에 옛날 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엠블럼을 1940년대부터 쓰다가 1950년부터 57년까지는 이 엠블럼을 써요.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죠. 방패가 들어가 있고 라이버버드가 조금 더 세세하게 묘사가 됐다. 그리고 이 해초를 물고 있는 라이버버드가 있고요. 이 엠블럼이 1950년도부터 55년까지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55년부터 68년까지 쓰인 엠블럼이 있어요. 이 엠블럼이 지금 유니폼에 있는 엠블럼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다른 거 다 치우고 방패도 치우고 타원형 방패 혹은 타원형으로 된 그 원 안에 라이버버드가 서 있고 리버풀 FC의 엠블럼에는 리버풀 FC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엠블럼이 1955년부터 1968년까지 쓰였고요. 이 엠블럼을 쓸 때 이 리버풀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빌 샹클리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빌 샹클리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뒤에 보면 빌 샹클리 때문에 생겨난 리버풀 엠블럼의 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엠블럼 이후에는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이 엠블럼이 있습니다. 이제 타원형도 없어졌어요. 그냥 라이버버드가 조금 더 당당하게 표현되어 있고 리버풀 FC, LFC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엠블럼이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쓰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조금 과거를 회귀를 하는데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쓰였던 엠블럼입니다. 리버풀이라는 글자, 풋볼 클럽이라는 글자가 이니셜이 아니라 풀네임이 오게 생겼고요. 다시 방패 모양의 엠블럼으로 돌아갑니다. 라이버 버드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 엠블럼을 92년까지 쓴 다음에 다음 엠블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쓰였던 특별 엠블럼입니다. 왜냐? 100주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100주년 기념 엠블럼이고, 여기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는 You will never walk alone, 리버풀의 이제 상징적인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고요. 위에 이제 문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식이 문 모양인데, 이게 사실은 빌 샹클리 게이트의 양식, 문 양식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 샹클리 감독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죠. 빌 샹클리 감독이 얼마나 리버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 이 엠블럼에도 빌 샹클리 게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1992년부터 93년까지 1년을 쓴 다음에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쓰였던 엠블럼인데, 위에 보면 이제 빌 샹클리 게이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You will never walk alone, 그 밑에는 똑같은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양쪽에, 방패 양쪽에 불이 등장해요. 이 불이 뭐냐면 1989년에 셰필드의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힐스버러 참사가 났잖아요. 이 당시에 96명이 압사당했고 76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안필드에서는 이제 힐스버러 참사를 기리고 이걸 이제 기억하는 입장에서 이 성화가 있는, 꺼지지 않는 성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단 엠블럼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그 참사를 잊지 말고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라는 의미에서 이 성화를 넣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1892년에 우리가 세워졌다. 우리의 시원 1892년부터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밑에 이제 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엠블럼이 한번 변화를 주는데, 1999년부터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이게 공식 엠블럼이에요. 빌 샹클리 게이트와 띠 색깔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고요. 성화도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이제 장식이 됐고, 라이버 버드도 조금 더 당당하고 커졌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풋볼 클럽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엠블럼이 지금 쓰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걸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이걸 보셨기 때문인데, 이 엠블럼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2011, 2012년에 그 유니폼 스폰서가 바뀌면서 유니폼에다 이 엠블럼을 박았어요. 그래서 팬들이 야, 왜 엠블럼을 마음대로 바꿔? 우리는 전에 엠블럼이 좋아. 리버풀의 정체성은 저거야. 라고 조금 반발을 일으키자 리버풀에서 해명을 합니다. 이게 유니폼에만 바뀌는 엠블럼이지 실제 엠블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지금 유니폼에는 이 엠블럼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를 살짝 겪게 되는데, 2017-2018 시즌에 리버풀 창단 125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 엠블럼을 또 유니폼에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7년부터 2018년, 2017-2018 시즌에 썼고요. 지금은 다시 이 엠블럼을 유니폼에 박아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 엠블럼은 전에 보신 대로 이 엠블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엠블럼 보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엠블럼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살짝 헷갈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에 이제 토트넘 편을 보시고 엠블럼이 모두 나오는 걸 한번 보여줘봐라, 제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92년에 리버풀 시와 엠블럼이 같은 첫 엠블럼을 썼고요. 1940년대에 라이버 버드와 리버풀의 상징 색깔인 흰색과 빨간색이 쓰인 엠블럼, 그리고 1950년부터 55년까지 쓰였던 저 단순한 엠블럼, 그리고 1955년부터 68년까지 리버풀 최신 유니폼에도 박히는 엠블럼이 시작됐고요. 1968년과 87년에도 조금 더 단순한 엠블럼, 그리고 87년부터 92년까지는 다시 과거로 좀 회귀를 했다가 92년부터
지금 형태, 방패와 빌 샹클리 게이트가 들어간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3년에 드디어 힐스버러 참사를 기리는 성화가 들어갔고요. 99년부터 지금의 색깔과 지금 형태를 가진 엠블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 2018 시즌에 125주년, 클럽 창단 125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리버풀 이야기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빌 샹클리 감독 얘기만 해도 이야기가 정말 끝이 없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빌 샹클리 감독을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 리버풀의 빨빨 유니폼, 빨간색 상하이 유니폼을 만들었던 분, 그리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리버풀의 엠블럼에도 변화를 줬던 빌 샹클리 게이트를 있게 한 인물, 이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리버풀과 리버풀시, 그리고 최악의 왕 조난까지 기억을 하시면 리버풀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찍고 있는데 리버풀이 일단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기 때문에 이 영상이 그때까지 잘 보이기를 원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길 원하면서 여기서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회를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일단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아쉽게 탈락한, 아쉽게 혹은 이제 대참사를 맞았던 바르셀로나 얘기를 4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 정리를 해서 더 좋은 설명과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